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터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가 좋지 않습니다. 리밸런싱 과정이 발생되면서 상당히 여러분들 주가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여러분 맨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관망하세요. 오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쉬세요.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말 드리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뭐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이기려 한다고 해도 당연히 큰 게임에서는 당연히 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리밸런싱 과정이 크게 발생이 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2분기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 투톱이 지나치게 상승한 과정, 그것이 시장의 큰 교란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글쎄요, 좀비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생각 없이 계속해서 그런 쪽에 관련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교훈이 되어야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다음에 또 시장이 또 정상적인 순환. 최근에 보면 우리가 시장 자체에서도 순환매, 그러니까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저점권에 들어선 것들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황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사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3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 극도로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시장이 또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조정을 받았죠. 전체적으로 대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택티컬 컨센트레이션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다시 또 3분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회원 전용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갈 거고요. 어려운 시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은 출구 전략을 구사해내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번 주 그냥 계속 리밸런싱이에요. 보통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경우였고요. 다음 주 월화 이 정도 수준에서 보통 보면 이제 다시 매수를 잡으면서 이것도 리밸런싱 하고 나면 사실 7월 초 되면 다시 또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가총액별로 다시 한번 또 펀드들은, 패시브 펀드들은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7월 둘째 주 목요일 되기 전까지는 또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과도한 예를 들면 자금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원하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인 경우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삼성물산, SK텔레콤, 삼성증권입니다. 또 통상 여러분들께 대부분 익숙하게 들어본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은 어떤 사유에서 사유별로 투자한 포인트가 좀 다를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좋아요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이 장표를 좀 꺼내들었는데 지금 현재 수급 현황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6월 둘째 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8,200B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8,200B 쪽으로 또 왔죠. 8,200B 아래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이고 5월 초에 월간으로 진행했던 건 8,200B가 하단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8,200B 하단, 뭐 7,900도 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른 최악의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예, 그 아래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인트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그렇고,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코스피 중형주 시그널을 더 많이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코스피 대형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8개 종목으로 비결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거나 시그널, 그러니까 유입이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 체크하실 때는 코스피 중형주 지수를 갖다 체크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 코스피 중형주 지수가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 쪽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월말까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종목이 좀 10% 이상 오르잖아요. 다음날 다시 꼬라박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뭐 예를 들면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빈틈 보이고 리밸런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잠깐 살짝 머리치고 올라가다 다시 어떻게 돼요? 차익물 나오고 차익물 나오게 되면 다시 집중 현상으로 나가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또 우리가 투자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8200p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포인트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죠. 당연히 뭐 어저께 지나치게 좀 하락을 했죠. 삼전이나 하이닉스 둘 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락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열광하고, 특히 제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과다하다, 리밸런싱 아직 안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사유죠. 삼성물산도 사실은 같은 이치였어요. 일단 회사 내용은 좋은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다 그럴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 주가가 높아진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거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오늘도 또 강력하게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 점은 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투자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또 어떻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열사들을 하는 이렇게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의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꼭 뭐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한 게 있어요. 앞으로 자기가 지분 보유한 회사들, 어떻게 보면 계열사라고 해야겠죠. 그런 회사들에서 배당이 들어올 때 70%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건 부분에 특히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신사업 모멘텀들이 아직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살아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4번 내용은 별로 신사업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세 가지가 공사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 사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설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보유할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거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계속 보유하도록 한번 포인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중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현황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그 물량 포지션이 거의 다 풀로 다 차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요. 조금 내려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형국, 이런 들이 삼성전자가 나타내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고요. 의외로 반사의 이익을 보는 것들이 수급적으로는 삼성물산 이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삼성생명이긴 한데요. 삼성생명보다는 삼성물산이 훨씬 좋겠습니다. 물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연준이 나중에 금리 인상, 또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상대적인 수혜를 얻는 부분이 또 알파적으로 있다는 것들도 뭐 추정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어쨌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동사의 주가에 대한 계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52만 원 정도인데 68만 원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업사이드 부분이 대략 한 3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60만 원대 정도는 진입할 수 있는 글쎄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다 보실 줄 알겠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뭐 건설, 특히 건설이 중심이죠. 뭐 나머지 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분 가치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이제 삼성물산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화장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에피스링스,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S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뭐 저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적만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프로블럼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결국 기업이 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거 정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거는 원전 모멘텀도 같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세한 내용 다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저런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뭐 상승을 할 거냐 이런 포인트 따질 타임은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죠. 모멘텀과 지분 가치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제가 정리했죠. 지분 가치, 주주사 개념의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원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9% 정도 다시 상승을 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이럴 줄 알았어요. 뭐, 그렇죠. 저거 들어온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거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리밸런싱 과정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45만 원은 얘들이 지지하는 매수세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5와 50만 원 이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줘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죠. 삼성생명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달리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상대적인 거, 왜 이 회사가 오르는지, 거기에 주변에 같이 연관된 회사들의 지금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 관련된 그래서 ETF들도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ETF 수급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석해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여러분 급여일들 일반적인 회사들이 급여일을 25일 기준으로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바로 그래서 일반적인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펀드 이런 곳에도 돈이 유입되는 구간은 바로 월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돈이 들어온 걸 7월 초가 되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 주는 사실 수급이 좀 불안정한 거가 분명히 맞죠. 미국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가 상당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구조는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진행하는 리밸런싱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분율을 딱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팩트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또 그거 정도 물량을 소화해낼 시장에 자금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낸다고 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N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나라에서 진행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그런 내용들도 최근에 나와 있으면서 SK텔레콤도 뭐 젠스랑 왔다 갔는데 갑자기 한 번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전 제수랑의 힘이 참 좋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 진행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자, 그런 건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적정하게 조정이 돌아 자리를 잡히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는 것, 그리고 연말로 가면서부터 우리가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좀 측정을 해보면 이거는 수익을 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물론 저는 이 종목을 거래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개만 하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6월쯤에 가장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장 비리비리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연말로 가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뭐 이런 것들도 스타일이 좀 맞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뭐 가이던스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영업이 작년에 뭐 작살난 거 있잖아요. 해킹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망가진 내용들은 제가 그거 뭐 언급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망각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이 기업에 대한 미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4쿼터가 이 배당 이슈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 정도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지금 2, 3분기 구간에 있다는 포인트. 그래서 보통 보면 4분기 진입하기 전에 또 배당 뭐 이런 것도 나오면서 또 이렇게 관심을 조금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현재 주가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배당률에 대한 포인트가 쭉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구간이 돼야지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이 정도 가야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10만 원 이하부터는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얼마입니까? 예, 10만 원 아래로 내려갔죠? 그죠? 8만 9천 원입니다. 그럼 배당이 4.5% 정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상당히 낮아지는 것들이죠. 여기만 한 5% 정도 됩니다. 뭐 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선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매크로 현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1차적인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당장 뭐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건 분명히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제 리포트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공유해 봤고요. 배당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금 어쨌든 장이 빠지든 오르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건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면 증권사가 수익이 나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증권사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냥 더불어서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 선택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낮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는 것들은 글쎄요,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름 그래도 배당 능력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우수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증권주 상승할 때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연말로 가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또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고액자산과 보유량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또 키움증권도 많지만 삼성증권은 항상 일정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죠. 뭐 전통이 깊잖아요. 과거에는 삼성증권이 항상 1위였거든요. 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브로커리지 관련된 부분, 뭐 해외 주식 뭐 이런 거 서비스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때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뭐 이미 차트 부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동사는 부실이 별로 없어요. PF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리스크가 적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만 양호해지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주가 리바운딩만큼도 높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당 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당 5% 때문에 아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유입이 되고 자금이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과정 속에 주가가 뭐 10%, 15% 오르잖아요. 그런 매력으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SK텔레콤도 같은 이치로 봅니다. 뭐, 그 배당 받을 때까지 어떻게 들고 있겠습니까? 그 5% 그것 때문에, 물론 노후 생활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잘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 쌀 때 주가가 낮을 때 공략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름 그래도 뭐 한 5억 정도를 갖다 이런 배당으로다 투자해 놓으면 그래도 뭐 5%면 연에 2,500 뭐 이렇게 나오나요? 생각보다는 적긴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차익거래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중에 저는 가장 안정적 선택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증시가 주체적으로 달려나간다라고 하면 키움증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도 제가 뭐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다시 치고 올라올 거예요. 자, 그때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참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쪽 뭐 비중을 많이 가져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도 뭐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뭡니까? 주가 수준 정도, 평단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삼성증권이 좀 지지선 라인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거래할 때 라인이 어디였어요? 예, 10만 원 이 정도였어요. 이게 언제였어요? 그냥 3월 달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때도 수익을 한번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외국인 투자 관련된 부분, 계좌 예산 허용하는 거, 요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데,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해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요런 박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분전까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선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저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주 리즈너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자, 2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새로운 또 우리의 집중화 전략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바로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종목들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갖다 빨리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집중적인 현금 투여를 통해서 바로바로 또 현금 창출해 나가면서 회전율을 갖다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서 그 방법을 한번 쓰고 나서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에서 어떻습니까?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글쎄요, 우리가 신규 종목을 공략하는 것만이 공격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한 포트폴리오 종목도 살려내는 것들도 하나의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스별로, 올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대세 상승장 1, 2월 달에 엄청 한 번도 주가가 쉬지 않고 전체적인 주식이 다 부분으로 상승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봤고요. 전쟁도 경험을 했고요. 호르무즈 해변 유가 위협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과도한 주가 상승을 통한 리밸런스, 거기다가 새로운 또 연준 의장을 또 맞이하면서 금리 인상 압박, 이런 것까지 다 경험해 가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투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안 좋은 게 진짜 많았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6월까지 잘 온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풀어내면서, 보통 보면 제가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짧아야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한번 데미지 먹으면 한 달 동안은 그냥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그래서 보통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망각의 시간이라는 거 보통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3개월 가기 전에 또 8월 15일에서 9월 15일 사이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어떤 8월 15일 이전에는 충분히 또 현금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또 선택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음질이 별로 좋지 않다. 제 목소리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되는 목소리가 좀 더 깨끗하게 들리나 안 들리나 그걸 여쭤봤던 것들입니다. 뭐 마이크를 크게 뭐 예를 들면 비싼 걸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또 노트북을 큰 거 상당히 좋은 걸 사용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음질에서 엄청난 개선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스튜디오를 갖다 활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저는 만족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에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저는 주식 한 종목 더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